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동차 원전 한미 정상회담 모멘텀일까? 이 얘기 해보도록 하죠. 사실 최근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뭐 이런 쪽이 너무 많이 갔죠. 자, 그래서 이거 말고 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전문가께서 이전부터 힌트를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이 자동차나 원전 바로 이 섹터들이죠. 자동차와 원전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네, 항상 이제 저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네. 다양한 뭐 이제 이슈, 그다음에 이제 또는 기본적인 펀더멘탈 다양한 거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네. 주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아침 다르고 오전 다른 이런 시장이고 매일매일 이제 다른데, 근데 이제 가장 좀 우리가 안전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뭐냐면 네.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들. 이벤트 네. 잡혀져 있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일본을 가신다. 네. 또는 대통령이 언제 뭐를 발표를 한다. 장관이 뭘 발표를 한다 그러면 그 전부터 관련된 섹터들은 살짝 움직임이 나옵니다. 네. 뭐 예를 쉽게 드리자면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아가방 얘기 잠깐 출산 정책 그렇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 가시기 전에 그 잠깐의 그 출산 관련 인터뷰처럼 이렇게 한다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본인이 챙기시겠다. 네. 그러니까 이러면은 언제인지는 정확한 날짜가 나오진 않더라도 3월 뭐 말, 그러니까 일본 갔다 오셔서겠죠. 네. 그럼 다음 주부터 이제 그런 출산 관련 섹터를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항상 정책, 저번에도 저희가 잠깐 정책 얘기를 했지만 정책을 가장 힘있게 좀 표현하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의 일정을 한번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 자동차 원전이 요즘에 조금 관심이 좀 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2차 전지 아까 에코프로도 그렇고 로봇들은 너무 올라갔고 네. 이걸 어떻게 쫓아갔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들이 지금 전문가의 기준에 좀 들어왔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이 어떤지도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 잠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원전, 자동차 뭐든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섹터에서 움직일 때 대장이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네. 누군가가 대장이 나타나야 된다 이러는데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차트. 아주 좋은 흐름 만들어 줬었죠. 이게 바닥을 계속 이렇게 기다가 여기 보면은 이제 거래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도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게 여기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 이 외국인 기관들이 거의 한 달 동안 500만 주, 400만 주 이상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흔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들어올까? 얘네들이 왜 이 바닥에 주가가 변동도 없는데 왜 들어올까? 그냥 의심을 해봤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 그 일정하고 미국을 가면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냥 가서 하이 바이든 I'm Yoon 뭐 이러고 오진 않을 거예요. 인사만 나누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남겨오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이거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네. 인사는 나누고 나서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하겠죠. 당신네 나라랑 우리랑 뭐랑 이런 거 저런 거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거고. 저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갔는지 그리고 나서 실무진들이 얘기한 거를 좀 힌트를 보면 원전 얘기, 그러니까 네. 협력할 게 많다, 미국하고. 전통의 우방 아닙니까? 그렇죠. 안보는 당연한 거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미군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IRA법이 미국이 지금 가이드라인이 이제 이번 달에. 세부 지침. 그게 나오니까 그 IRA법에서 한국 차만 희한하게 뭐야 이거 우리 잔치 열어줬는데 네. 우리 그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왜 우리 소외시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서 우리한테 제대로 해. 우리도 편 들어주기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정상회담에서는 안부만 묻는 게 아니라 서로의 국가 간의 이제 뭐 정책과 연결된 것들이 서로 조율을 하고 도울 건 또 도와야 되잖아요. 또 지정학적 관계에서 보면은 미국도 우리도 서로 필요한 국가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통틀어서 이걸 좀 한미 정상회담까지 좀 본 건데 일단은 이 한일 정상회담은 이제 끝났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우리에겐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반응되는 것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께 말씀드렸지만 네. 이 외에도 잠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확인해 볼까요? 한전 기술이라는 또 예. 대표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전 기술. 네. 그리고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 KPS도 있고 네. 다 비슷한 시기에 네,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어요. 그러네요. 네. 비슷한 시기에 안 움직이던 무거운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네. 여기에 뭔가 이슈가 녹여서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당연히 아직 시작도 안 한 한미 정상회담이고 한 4주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럼 그 전까지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원전에 대해서 특히 SMR 소형 원자로 이 관련해서는 뭐 뉴스케일이니 네. 뭐 또 두산이 또 여기저기 이제 뭐 투자 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미국 회사들하고. 네. 그럼 그 관련해서도 당연히 이슈가 될 거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원전하려면 두산 혼자 또 못 가요. 그렇죠. 네, 그 두산이 아무리 이제 SMR에서 잘 나가는 그런 회사라고 해도 한전 관련해서 또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쫓아가는 작은 회사들 움직임. 이번에 움직임을 보니까 한전기술, 그 다음에 뭐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그럼 작은 회사 중에서는 우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보성파워텍도 속된 말로 깔짝깔짝대고, 네. 그리고 뭐 G2파워라는 회사가 또 거래가 갑자기 터지고, 아. 예, 그러면서 지금 시세는 아직 폭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게 아마 4월까지 움직임이 좀 잘 살펴보면 나오는데 시세를 좀 우리가 즐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자동차는 또 당연히 큰 애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현대차를 한번 잠깐 보게 되면, 확인해 볼까요? 네, 현대차 주가는 그렇게 재미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런데 좀 바닥에서 올라오려는 신용, 흉내는 좀 하고, 현대차하고 제가 좀 재밌게 표현을 이제 아침 프로에서 하는데 큰형이잖아요. 그렇죠. 큰형 따라 맞춤 미국의 따라서. 공장을 같이 지으러 간. 네, 공장을 지어서 미국까지 따라서 공장을 지었는데 네. 우리한테 일 안 주겠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런 회사들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세 회사가 있어요. 보면 어떤 회사죠? 화신, 뭐 SL, 네. 그다음에 뭐 성우하이텍 있습니다. 예. 자, 화신도 마침 그때 한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면서 그 부근에 원전주와 함께 움직일 때 화신도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좋았네요. 네. 예. 그리고 그 전부터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 종목은 성우하이텍입니다. 성우하이텍. 자동차에 뭐 안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갈 수 없는 게 이제 뭐 범퍼인데 이 범퍼 그렇죠. 관련 회사거든요. 네, 이런 회사들 그리고 지난주에 좀 잠깐 말씀드린 현대공업도 그렇고 이렇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큰 부품 회사건 작은 부품 회사건 같이 지금 원전주하고 비슷하게 약간 재채기 하듯이 네. 좀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존과 달리 아마 이 미국에 대한 좀 비중이 좀 큰 분야다 보니까 네. 수급이 좀 받쳐주고 시장이 지금 밀려도 그렇게 막 확 빠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지력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원전주와 자동차주 앞으로 좀 계속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요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코멘트 해주실까요? 네, 이미 해외 수준은 구체화된 게 진행되는 게 많습니다. 특히 네네.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만이 아니죠. 예. 네, 유럽도 있고 뭐 지금 뭐 폴란드, 체코 뭐 다양하게 이제 그리고 거의 다 뭐 네옴시티까지 이런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의 그냥 대표 공약 같은 그렇죠. 거고 1호 아닙니까, 1호? 대표 정책이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추진 사례고 정말로 대통령 본인이 뭐 아까 아가방 얘기도 해서 본인이 이제 위원장 맡아서 한다 말씀하신 거지만 본인이 내가 세일즈 뭐 최선봉에 서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믿어봐야죠. 네. 믿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의 대표적인 추진 사례이기 때문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러면서 산업계도 마찬가지로 이전 정부에서는 원전을 조금 소홀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원전 산업계도 당연히 자발적으로 당연히 자기네들이 성장해야 되니까 동참하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리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네. 또 IRA법에 이제 좀 기대와 실망감을 좀 동시에 받은 이력이 있는 이 자동차 관련은 네. 조금 정상 간 회담이 중요할 것 같아요. 더더욱. 네. 약간 불합리한 조항들은 좀 완화되기를 좀 기대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책에 빠르게 잘 대처를 하는 회사들. 네. 현대차가 2025년에서 24년으로 땡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길 쫓아간 회사 중에서도 그렇게 공장을 좀 빨리빨리 짓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대처하는 회사들, 그런 움직임을 먼저 보이는 회사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원전 뭐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이 관련된 섹터 이야기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